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문대학교 졸업생 이향주라고 합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창업을 했던 경험담을 공유해보고자 하는데요. 공유하기에 앞서서 먼저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일본 혼혈이고, 이제 남편은 스코틀랜드, 미국 혼혈이고요. 남편과 같이 선문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졸업을 하자마자 창업을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천안 청년몰에서 핸드폰 케이스 만드는 굿즈 제작을 했다가 2020년도 3월에는 여기 아산 지중해 마을에서 기존에 하던 굿즈 사업과 함께 커피를 만드는 카페를 창업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2년간 운영을 했었는데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제 귀여운 아들 대리기도 낳고 하다 보니 육아와 카페를 운영하기에는 너무 벅차기도 하고 또 아이와 함께 같이 놀고 이런 추억이 너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고민 끝에 지난 7월에 카페를 양도하고 지금은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남편 같은 경우에는 평일엔 영어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집에서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틱톡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굿즈 제작은 집에서도 계속 하고 있고요. 남편과 아들이 모델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나 남편에 관련해서 모델이나 방송 섭외가 오면 제가 일정을 조율하고 평일에 아들 모델이 잡힐 경우에는 아들과 둘이 기차를 타고 촬영장에 가서 촬영을 하고 오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저희가 운영했던 굿모이 카페인데요. 기존에 하고 있던 이제 굿즈 제작 사업과 함께 카페에서 커피도 팔고 디저트도 팔고 이런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 생각을 해서 만들었던 카페이고요. 약 2년 3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양도를 해서 다른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이 굿즈 제작을 어떻게 즉석에서 바로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만드는 제작 과정을 전에 찍어둔 영상이 있어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성 네, 미리 사진 출력 완료. 했어야 되는 건데 전자기기가 있어요. 이게 항상 또 해놓죠. 또 490회 올라갔으면 그렇게 예열 불러놓고 케이스 정사가 끝났고 마지막 스타트 두개 눌러놓고 이제 100초간 기다립니다. 자, 개봉 박두 노트 20 새로운 케이스. 자, 아빠 거. 여기서 이제 케이스에 붙이면 됩니다. 네, 맞죠? 일부러 사진을 거꾸로 한 거예요. 네, 아빠 감성. 네, 귀여워. 아주 선명하게. 사진 진짜 좋은 걸라가지고. 네, 엄마 거는 일단 사진이 본이 아니라서 편하게 모르겠는데. 뜨거 주세요. 아빠.
파이더 데릭하고 거꾸로 했더라. 왜 그거 거꾸로 했냐고? 그냥 예뻐요. 이런 줄 알까? Who's that, Derek? 진짜 잘 나온다. 사실 사진을 좋아야지. 그냥 텀도 안 쓰면 괜찮은데 한번 써보면 기타가 없으면 진짜 살기 너무 착착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즉석에서 핸드폰 케이스랑 스마트톡, 포토용 액자를 제작하는 아이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업 경험담을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이 대학생이다 보니까 대학생이 돈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선 제가 2014년도에 선문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2018년도에 졸업을 했는데요. 4년 동안 제가 받았던 장학금을 한번 조회를 해보니까 약 8천만 원 정도 되고, 또 외부 장학금을 통해서 받았던 거를 합쳐보니까 약 1억 원의 장학금을 대학교를 다니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대학생활 중에 대외 활동이나 대내 활동을 엄청 적극적으로 참가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보내주는 프로그램들이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녔을 때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겼다라고 하면 무조건 일단 참가해보는 식으로 해서 PPT도 준비하고 발표도 하고 다행히 선발이 돼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참가할 수 있었는데요. 선문 파이너스부터 글로벌 챌린지, 액션 투게더 프론티어 등등등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총 11개국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로 다녀와 볼 수 있었고요. 그 경험을 토대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도 있었고,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더 커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해외 프로그램 이외에도 주선학 학생 모니터단, 국제의전요원, 취업연계근로, 창업동아리 등등등의 그런 학교 단체에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스토리 캐스팅이나 싱크, 선문 e포트폴리오 등의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도 엄청 적극적으로 참가를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학교생활 팁인데요. 아무래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자주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정말 거의 매일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서 어떠한 새로운 비교과 프로그램이 생겼는지 아니면 해외 프로그램이 생겼는지 등등을 항상 모니터링을 해보면서 이 프로그램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관심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면 일단 저장을 해놓거나 기록을 해두고 떨어지든 말든 일단 신청해보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 결과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만큼 많이 붙기도 해서 아까 보셨다시피 그 많은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서관 활용하기인데요. 제가 학교 생활을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 중 한 명인데요. 주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때문에 뭐 재테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 개발, 자극, 동기부여 이런 거를 거의 다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만약에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없다 혹은 너무 오래된 책이다 할 경우에 서점을 방문을 해서 최신 책을 살펴본 다음에 읽고 싶은 책이 있다라고 하면 그 책을 사진을 찍어두고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도서 구입 신청하기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를 통해서 그 책을 신청하는 식으로 돈도 절감하고 그 책을 빌려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생 필수 경제인데요. 제 경험상으로 대학생분들이 이것만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주택청약저축통장을 개설하는 건데요. 이 주택청약저축통장은 사실상 생생화부터 만들 수 있는 좋은 제도예요. 요새 아파트 값이 엄청 오른다고 하잖아요. 사실상 한국에는 부동산이 엄청 큰 부를 증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재테크 책을 읽으면서 바로 주택청약 통장을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개설을 했었습니다. 나름 일찍 주택청약 통장을 개설하고 매달 최소 2만 원씩을 넣고 하다 보니까 지난 1월 달에 여기 바로 옆에 호반 아파트 청약이 들어왔을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자녀도 있고 다문화 가정에다가 납입 기간이 길다 보니까 운 좋게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 청약을 할 때는 아무래도 그 통장 개설 기간이 긴 게 좋기 때문에 아직 없는 분들은 무조건 바로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아파트 평수대로 신청할 수 있는 그 공급 개수가 다 정해져 있고 또 아파트 평수별로 또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전략적으로 덜 몰릴 것 같은 쪽으로 신청해가지고 운 좋게 당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 통장을 개설하셨다면 청약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에 아파트 청약 예정 공고가 다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그냥 자주자주 들어가 보면서 그런 아파트를 보는 시선이라든지 아니면 청약에 대한 그런 관심을 계속 유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한국부동산원 카톡이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아산을 관심 지역으로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 청약이 나온다라고 하면 카톡으로 이렇게 알아서 발송을 해주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는 건데요. 증권사 계좌라고 하면 뭐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등의 은행이 아닌 미래에셋증권, 대우증권, KB증권 이런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라든지 펀드, ETF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증권사 계좌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권사 계좌를 하나씩 매달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공모주 청약할 때도 좋고 여러모로 좋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 계좌가 아무것도 없다 하시면 매달 하나씩 다 만들어 놓으시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펀드 요새 핫하잖아요. ETF. 어떤 거는 정말 1,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냥 좀 그런 투자에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조금씩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인연금 저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연금이라고 하면 사실 아직 너무나 먼 얘기 같지만 제가 공부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부터 이렇게 노후를 준비를 해놓는 게 정말 좋다라는 건데요.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도 하니까 정말 미리미리 소액이라도 연금으로 저축을 해놓는다면 아무래도 노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개인연금 저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은행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 신탁, 증권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연금저축을 위한 걸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꼭 저축이 들어가 있는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제 경험상 저는 카페를 창업하면서도 그렇고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대학생 때부터 이제 재테크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무료 재무 상담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래서 관심 있어가지고 여러 번 그런 상담을 받아보곤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때는 그런 금융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 재무사 말만 믿고 좋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개 해보고 또 연금 저축이라고 해가지고 연금 저축 보험이 아닌
연금 보험을 가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사기 아닌 사기를 많이 당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지금부터 이렇게 조금씩 공부를 하셔서 어떤 말을 들어도 분별을 할 줄 알도록 미리미리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사를 통해서 연금저축펀드를 만들었는데요. 이 연금저축펀드는 연 400만 원까지 이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달 얼마씩 이렇게 넣어도 되고 한 번에 400만 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400만 원 넣어도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400만 원을 넣어두고 이제 그 400만 원 안에서 ETF를 구매하고 연금저축펀드에 넣은 돈으로 ETF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400만 원을 가지고 ETF를 투자를 돌리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파킹 통장을 개설하는 건데요. 파킹 통장의 뜻은 예적금처럼 기한을 정하고 돈을 은행에 예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자유 입출금 통장처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입출금을 할 수 있는 통장이지만 매일매일 이자를 주는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최소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적금처럼 매달 꼬박꼬박 넣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을 넣었다가 다 빼도 상관이 없는 그런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킹 통장도 되게 종류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색을 하셔가지고 나에게 좀 더 맞는 파킹 통장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가입을 하셔서 돈을 넣고 뺏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은행 예적금에다가 돈을 넣을 경우에는 보통 연 0.1%인데 이런 파킹 통장의 경우에는 이자가 연 1.2% 정도이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넣어둔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이자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통장을 선택하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사이다뱅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킹 통장도 다양한 은행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체 수수료도 무료고 금액도 제한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1,000만 원을 1년 동안 예치했다라는 가정하에 그냥 일반 은행의 입출금 통장에 넣어놨으면 연 이자로 15,000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러한 파킹 통장에다가 1,000만 원을 넣어뒀다라고 하면 연 이자가 12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똑같은 돈을 넣어놨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통 직장인 분들이나 그런 많은 사람들이 파킹 통장을 월급 통장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금융이나 재테크 관련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해외 주식이나 채권형 펀드, 코인, 공모주 청약, 부동산, 경매 등등등등 엄청 공부해야 될 게 많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조금씩 그런 경제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SNS로 돈 버는 방법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만의 영향력을 키우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영향력이 생기게 되면 돈이 알아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이 분야에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연락을 해서 이렇게 강의를 부탁한다든지 등등등 방송, 인터뷰 출연 그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영향력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국 다문화 가족이면서 직업이 여러 개인 엔잡러이잖아요. 그래서 엔잡러 다문화 가족 이든 오로라라는 컨셉을 잡고 지금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NS라고 하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요. 이 종류에는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틱톡, 핀터레스트 등등등등 엄청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SNS 주요 채널을 정리해봤는데요. 9월 24일 기준으로 블로그는 방문자 수가 800에서 1,000명 정도 되고요. 인스타 팔로워 수는 1.2만 명, 유튜브 구독자 수는 2,000명대, 틱톡은 1,000명대 정도입니다. 엔잡러 4개국 다문화 가족으로 다양하게 SNS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KBS 유집 찰스나 퀴즈온 코리아,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우리은행 유튜브, 충남도청 유튜브, C랩 유튜브, 네이버 국제결혼 기사, 천안뉴스 기사 인터뷰를 진행했었고요. 남편과 아들 모델 촬영을 벌써 40회 이상, 아들 같은 경우는 현대차 광고도 스타리아 캐스퍼까지 2번을 진행했습니다. 인스타 같은 경우는 저희 계정이 따로 있고 또 아들 모델 계정이 따로 있는데요. 아들 모델 계정과 저희 인스타 계정을 매일매일 하나씩, 최소 하나씩 포스팅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 결과 다양한 곳에서 섭외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SNS를 소개해 드리자면 이게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인데요. 보시면 지금 제품 리뷰, 그리고 맛집, 요리, 식품, 패션 한 이렇게 지금 제품이나 서비스 협찬을 받고 작성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거치대, 신발, 레고, 그리고 방향제라든지 사운드바, 가죽 단체티, 디퓨저 등등 이렇게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무료로 협찬을 받고 리뷰를 해주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눈썹 문신이라든지 다양한 왁스, 그리고 마사지 받으러, 그리고 얼굴 관리 다양하게 이렇게 있고요. 옷이나 양말, 신발, 티셔츠류,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에도 이건 배달로 받아서 먹는 음식들이 있고, 그리고 맛집 직접 방문을 해서 이렇게 먹고 리뷰를 남기는, 이 리뷰하는 것도 처음에는 엄청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계속 해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느낌도 오고, 이렇게 움짤을 넣는다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카페를 직접 운영해봤던 사람이기도 했고, 자영업자를 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리뷰를 모집을 했을 때 그 광고주의 마음이 어떤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엄청 정성스럽게 작성을 해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것도 다 블로거들마다 자기가 글 쓰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편한 방식을 찾아가지고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블로그나 인스타,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전략적으로 빨리 키울 수 있는지 그런 팁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팁들을 공부해 보시면서 자신만의 SNS를 키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인스타그램인데요. 이 인스타그램도 지금은 이거는 저희 인스타고 또 대리기 인스타도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스타 같은 경우에도 여기 윗부분에 스토리를 이렇게 올렸던 스토리 중에서 고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활동했던 것들, 주요 활동했던 것들을 이렇게 고정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SNS 채널을 여러 개 운영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을 인스타에도 올려가지고 유튜브 놀러오세요 이런 식으로 또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인스타 협찬 받은 것들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맨날 최소 하루에 하나씩은 올려야지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높기 때문에 맨날 하나씩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저희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배너에다가 4개국 국제부부 일상 이야기, 저희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담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일상 이야기라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넓게 좀 해서 적어봤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육아 일상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육아 일상 리뷰 같은 경우에는 이거 협찬받은 것들을 이렇게 올려서 하고 있고요. 영어 표현, 그리고 굿모닝 카페 스토리, 재테크, 방송 출연했던 클립들 등등등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크몬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전체 카테고리라 해가지고 뭐 디자인 잘하시는 분들은 뭐 디자인 뭐 이런 거 있고 마케팅 뭐 상담, 주문 제작, 레슨 등등등등 엄청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마케팅 해가지고 블로그, SNS 마케팅 이렇게 해서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등록해 뒀고요. 그리고 아들과 남편 모델 활동 이걸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제 SNS 관련한 거와 금융 재테크 관련해서 전자책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 만들게 된다면 여기 크몽이나 아까 다른 플랫폼 사이트를 통해서 등록을 해서 수익화 시켜볼 예정입니다.